네, 이제까지 저만 좀 많이 떠들었죠. 근데 이거 정리하려면 편집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여러분들이 듣는 거는 그렇게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엄청 오래 떠들었어요. 죄송합니다. 텐션이 네, 제가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고생을 제가 자초했습니다.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어쨌든 좀 이게 마냥 부정적일 수만은 없는데요. 어쨌든 이 부작용을 제가 우려를 하는 거지 직접적인 뭐 긍정적 효과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몸담고 있는 네. IT 업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너무 이기적이나? 돈을 사측이다. 돈을 더 벌 수 있다. 너무 이기적인가? 이놈 사측이야. 그리고 뭐 내가 사고 싶은 걸 네. 계속 얘기하지만 알아서 알아서 찾아주니까. 저건 이제 잘라야겠다. 한 5번 오늘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측면도 있어요. 약간 이런 데이터들을 뭐 사실 국가에서 전부 다 이런 걸 파악하거나 뭔가 가공을 해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내거나 아니면 뭐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게 조금 국가 차원에서 다 소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기업 차원에서 어쨌든 간에 뭐 다른 정보랑 좀 결합을 해서 유의미한 뭐 공익적 결과를 도출을 한다든지 하청 주듯이. 아니 뭐 하청이 아니고 이제 어쨌든 자기들이 써야 되니까 네. 이거를 좀 더 유의미한 분석들을 그쵸, 해가지고 그쵸.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에는 또 유의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개인정보라는 것에 막혀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회원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를 뭐 다른 곳에 있던 정보랑 결합을 해서 뭔가 유의미한 도출을 해내는 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벤트에 쓰였던 정보라든지 아니 뭐 다른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 정보를 결합을 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는 없었는데 이제 그 가명 정보라는 그 이름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조금 더 많은 유의미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뭐 지금 뭐 가명 정보, 개인 정보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네, 사실 지금에서 생각해봐도 어쨌건 저 모르게 계속 쓰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뭐 큰 피해를 봤다거나 했으면은 바로 이제 뭐 소송까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뭔가 액션을 취했겠죠. 네. 근데 당장 생각을 딱 해봐도 뭐 그래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쓰고 있었는데 내가 그렇다고 무슨 피해를 본 것도 없어. 그리고 기업은 그 정보를 필요로 해. 그럼 뭐 쓰라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거를 걱정을 한다면 이게 그 합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뭔가 그 정보들을 가지고서 악용이 되어서 안 좋게 쓰일까봐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무섭긴 한데 지금까지의 행태만 봤을 때는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잘 모르겠는 거죠. 뭐 일어날 수도 있겠죠. 나는 IT 잘 모르니까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 정보가 이제 권력이기 때문에 정보가 힘이고 정보가 돈이기 때문에 그런 그 힘이 이제 사기업으로 많이 이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뭐 이제까지야 안 그랬냐라고 반문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것들이 좀 더 유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그런 게 좀 걱정이 될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는 있죠. 그래서 양면의 검인 것 같아요. 이제 이걸 가지고 비근한 예로 이제 기업들이 합심을 해서 이런 정보를 한번 우리가 취합을 해서 이런 거죠. 설 명절 뭐 최상 루트, 그러니까 개인들을 위한 뭐 이 시간에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려면 이 루트가 최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완전 좋지 그런 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기존에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충분히 분석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가명 정보라는 조금 더 명확하고 조금 더 분류화된 정보를 통해서 이것을 다른 정보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발전이 있지 않을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게 공익이면 더 좋겠고 그렇죠. 저는 사익이라고 해도 그게 불법적인 것만 아니라 그러면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래 괜찮아 나는 관대하다 이건데 모르겠어요 진짜 뭔가 그걸 가지고서 어떤 특정인이 내 정보들을 써서 돈을 엄청 벌었어. 네. 이러면 배는 좀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불법적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네. 사실 그게 포인트인 거잖아요. 그래요. 법을 어기는 건데 네.
그 법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럼 절대 정의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사람이 다 만들고 사람이 다 하는 일이라 좀 어렵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중에 네. 단점이 그렇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음. 장점만 느끼고 있고 단점을 느낄 수 없으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게 안 좋은 법이다라고도 저도 이제 피부로는 못 느낄 것 같고 네. 뭐 아까 전처럼 저희가 계속 얘기하던 뭐 악용의 사례들이나 네.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쳤잖아요. 음. 근데 아마 일반 분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게 윈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윈윈이라고? 네. 어... 뭐 좋게 말하면 네네네. 어차피 그들도 뭐 내 정보 가져가고 나도 그 정보를 통해서 더 편해지고 네. 인 거니까 현재는 네. 막상 실제로 악용된 사례나 아니면 악용된 사건들이 일어나야 그때서야 아 이런 거였구나. 항상 그렇잖아요. 맞아. 소잃고에 한 칸 고치는 거죠. 네. 우리는 아직 잘 몰라. 근데 사실 뭔가 발전이 있으려면 그런 필요성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너무 모호한 표현들 그리고 자의적으로 애매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게 좀 아쉬운 거죠. 그걸 몰라서 그렇게 했을 것 같진 않고 그럼요. 당연히 아유. 훨씬 아유, 배우신 분들인데. 분들 우리 왜 이게 똑같아 하는 말들이 아무튼 법을 일부러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겠죠. 당연히. 그게 그들의 할 일이고 능력이니까. 그럼요. 그렇죠. 이제 양쪽의 말을 다 듣고 어느 한쪽 편을 들을 수 없으니 표는 받아야겠고 돈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저희 지금 뭐 한두 시간 얘기하는 것보다 그분들은 며칠 몇 달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을 그럼요. 텐데. 이거 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겠어요. 이제 저 뭐야? 그게 모두를 나- 위한 내 일이라고 그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세상에 없죠. 모두를 위한 일이 어딨어요. 저는 일단 그런 사건이 날 때까지는 행복회로를 한 돌려보겠습니다. 저 터져봐야 정신 차린다는 거지. 저는 무조건 난다고 봅니다. 나겠죠. 내기할까? 근데 그거는 법이 있든 없든 날 수밖에 없는 사고예요. 왜냐하면은 개인정보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마음대로 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는 만큼 걱정도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난 잘 난 몰라서 모르니까. 이걸 써서 어디다 쓸 건데? 막 이런 거지. 난 모르니까 지금 행복하거든. 그 데이터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데이터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좀 덜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반대로 얘기하면 유럽에서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수출.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또 서비스를 우리나라에 타겟팅을 해서 할 때 우리나라의 돈을 빼갈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들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럼 아예 우리나라가 득볼 수 있는 거를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럼 외국에 뺏기는 것보다. 그 정도 무슨 힘이 있는 나라였으면. 국수주의자들이야 왜 그래? 어차피 국제- 미국은 못 국제- 이기고. 근데 사실 FTA를 하면 우리가 유리하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가 인구가 훨씬 많은데? 시장이 더 넓어지는 건데. 그렇죠. 그렇지. 네. 뭐 그렇게 치면은 우리가 또 불리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흥미로운 주제가 있어요. 구글세라고. 구글세 들어본 적이 구글 있어요. 뭐요? 구글세. 새? 그러니까 이게 그 별칭인데 무슨 비용. 그 글로벌 그 서비스 기업들 있잖아요. 뭐 네네. 페이스북, 구글, 뭐 유튜브 이런 데는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영업을 하고 뭔가 팔고 나서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사는 미국에 있으니까, 캘리포니아에 있으니까. 법인이 없나? 미국 법인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한국 법인도 있는데 한국 법인은 사실 그냥 서비스 개념이지. 서비스 브랜치에 브랜치. 네, 그냥 그 메인 서비스를 해주는 그 약간- 주체가 아니니까. 약간 CS 느낌이죠. 네, 그냥 관리하러 온 느낌 이런 게 음. 대부분이다 보니까 거기 막 본사에서 매출이 몇 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국 지사에서는 뭐 몇십억, 몇백억 막 요 정도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니까. 그러니까 몇백억 우리나라에서 몇십억, 몇백억 벌어봐야 세금 뭐 얼마나 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토착 그 서비스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뭐 세금만 몇천억씩 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 몇천억일까? 뭐 몇백억씩 내는데 약간 쫄았어. 좀 까니 봤나? 네.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개인정보보호법도 그거에 뭐 또 더 먼저 이제 세계적으로 일어난 추세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대기업 글로벌 공룡들이 이제 세금 안 내고 자국에서 돈을 빼가는 문제들 때문에 지금 OECD 국가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세금을 걷어야겠다. 우리나라에 법인이 없어도 세금을 걷어야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게 구글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별명이 구글세인 거예요. 구글이 전 세계를 지금 막 우리나라에서도 매출이 몇 조가 나오는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세금을 거의 안 내니까. 그걸 도입하면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나?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너네 그 법인이 우리나라에 없다고 하더라도 돈을 이렇게 벌어가니 우리나라 사람 지갑에서 열어갔으면 세금을 떼겠다. 이제 이런 골자인 거죠. 그래요. 그런 거 좀 해야 아니 왜 해야 된다고 하지? 해야지. 국익을 위한 거면. 이제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조용히 있어요 지금. 미국은 굉장히 아무 말 안. 저기 사대주의자 씨. 네. 네. 미국은 굉장히 지금 소극적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와신 상담이죠. 네. 지금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입 열면 다치는 거지.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조용히 있어야죠. 조용히 이제 있는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제 유럽에서도 지금 일부분 뭐 2%, 4% 이렇게 좀 세금을 부과를 하는 나라들이 이제 있어요. 전 당연히 그 법인이 다 있고 네. 해당 국가에 법인세를 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지만도 않나 보네요.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지사 매출이라든지 뭐 그런 측면에서만 우리나라 법인세 이런 것들을 과세돼서 나가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데 과금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전부 해외 결제잖아요. 맞아요. 그죠? 비자 카드 이런 걸로 해외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결제한 내역으로 찍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결제를 했지만 실제 결제는 미국에서 이루어진 거고, 미국에서 결제가 일어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뗄 수가 없는 거죠. 연말정산 안 되는 건가? 안 되죠. 이런. 그러니까 해외 직구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모티콘을 그렇게 사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그러면 대놓고 우리나라에 미국을 지금 겨냥했다. 겨냥한 뭐 그럴 거네요. 수 있죠. 예. 니네 나라 맞아요. 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쪽 나라에 지금 저격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이제 그래서 미국은 뭐 그렇게까지 약간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로 또 이것도 양날의 검인 게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뭘 팔 때도 세금을 안 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이제 우리나라 S사, L사 전화기 얼마나 많이 팔아. 그렇지, 반도체나. 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거기서 낑겨가지고 지금 이거 어떡하지? 말할까? 이쪽 주머니에서 나가고 저쪽 주머니에서 들어오고 뭐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고. 사이즈를 재야지, 그죠? 사이즈를 그렇죠. 재야지. 이제 계산기 두드려 봐야 되는 일이라서. 계산기 두드려 보면 그러니까 애매하다. 그 전화기를 팔았던 그 회사들은 우리나라에 법인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법인세 내고 우리나라에 매출 신고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세금을 냈었던 그런 아주 좋은 친구였는데, 이제 미국에서 전화기를 팔고 거기다 세금을 내고 오면 이 법인세라는 게 그렇거든요. 법인세를 이게 얘기를 하면은 미국에서 만약에 법인세를 20억을 냈어요. 대한민국에서 내야 될 법인세가 10억이야.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안 받아요. 무슨 뜻이냐면 법인세를 다른 나라에 가서 더 많이 내고 왔다. 그럼 얘네한테는 법인세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럼 전화기 판 거 매출 신고 미국에 하고 거기서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에 나머지 금액 들고 들어왔으니까 여기서는 세금을 과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골치가 아파지는 거지. 세금을 많이 못 걷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구글에서는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이런 데서 세금을 거둘 텐데 그 세금을 걷는 게 더 좋으냐? 똔똔이 되느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세금을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갖다 바치느냐? 이제 이런 데에서 골치를 썩고 그러면 있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조금 뭐 수익이 떨어지는 국가 네. 쪽에서는 환영할 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게 계산기 두드려 봤을 아니야. 어차피 S사 때문에 안 될 거야. 근데 이제 어느 쪽만 좀 좋게 법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다른 데서 뭐라고 하겠지. 그렇지. 다른 데도 똑같이 하겠지. 네.
어차피 보복성이야 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좀 그런 게 있었죠. 이제 또 이 얘기가 나오면 망중립성 얘기까지 또 나와요. 아유. 이거는 또 다른 얘기긴 한데 그거는 또 논외로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사실 좀 양아치 짓을 많이 한 거죠. 외국에다가. 그래서 이제 세금 거둘게라고 했는데 이 친구들은 사실 뭐 우린 상관없어. 뭐 많이 벌었으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법인세는 그쪽에서 내고 오면 이쪽이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뭐 유럽에 내나 미국에 내나 어차피 내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나라들끼리 시비가 붙는 거지. 이 기업 입장에서는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약간 나라끼리 눈치 싸움 벌이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이 뭐 사실 근데 이제 이 법이 국제적으로 이제 이게 통용이 되기 전까지는 미국에서도 내고 유럽에서도 내고 이런 게 발생을 할 수는 있어요. 잠시 과도기적으로. 근데 이제 그 나라에 갔을 때는 거기서 꼭 내야 된다는 게 이제 서로 정착이 돼버리면 기업은 그냥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걷어버려. 다 걷어버려야 돼. 거기서 냈어도 여기서 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과도기적 시점이다. 우리는 그것을 구경을 하고 있다. 네. 뭐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큰 고래 싸움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사실 뭐 니들이 세금을 거기서 걷든 아니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 개인 정보를. 그래 우리가 뭐라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오늘의 회의감을 느끼는 건가요? 약간 내 주머니로 들어올 것도 아닌데 막말로. 근데 진짜 막말이야. 아니 뭐 나는 그냥 세금 내고 있고. 근데 그 세금을 우리가 더 많이 걷게 되면 더 윤택한 복지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 국가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내 지갑이 불러오진 않아요. 아우 다음 주에 국민연금 얘기 대해서 너무 회의론적인 입장 아닌가요? 근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손을 긁으시면서 얘기하시네. 되게 간사했어 지금. 여튼 어쨌든 구글세라는 게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논쟁이 많죠. 이름 되게 잘 어울린다. 네, 구글 때문에. 그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가 없으니까 뭐 관망하는 거죠. 글쎄. 네. 근데 사실 내 개인 정보는 사실 내 거였잖아요. 걔네들 우리가 뭐 지메일 쓴다고 구글에 돈 냈다고 해가지고 뭐 그 정보가 뭐 팔려가고 막 이런 거는 떠나서 나는 내가 기업에다가 그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라고 체크했으면 나한테 10원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어. 방금 전에 그 아이디어 너무 좋다. 네. 내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면 난 실명 정보 줄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알아요? 보험 상담하면 캐시 주는 그 사이버 캐시. 그게 일종의 그런 거 아니야? 내 모종의 그걸 파는 거잖아. 내가. 개인이 파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거면 열풍기 주고 막 이런 거. 그런데 약간 이제 이런 거를 일반 시민들 모르게 스리슬쩍 지나가는 이런 일들이 조금 개념화되고 표면화되고 이 정보라는 것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를 스스로 조금 인지를 하면은 내 개인 정보를 가명 정보로라도 뭔가 그 가공을 해서 쓰려면 1,000원이라도 나한테 줘라. 나는 신용 정보 내 거 그냥 실명 정보 줄 테니까 로열티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연금으로 꽂아주든지 아니면 월급에 꽂아주든지. 근데 사실 개인 정보라는 거는 내 약관에 그냥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거 안 하면서 나한테 서비스 안 해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건 해줄게. 근데 이거 가명 정보를 바꿔서 쓰려면 내 허락을 좀 받든지 아니면 나한테 돈을 좀 주든지. 그 가명 정보가 야곱님 거라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 그거는 모르죠. 네, 근데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거기서는 이게 네 거야? 너야? 진짜 양아치 같네. 아니 개인 정보는 그렇다 쳐도 이게 네 거야? 너냐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나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 당신이라는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피곤해지는 거죠. 그럼 서로. 이제 데이터 주세요. 10원 받으려고. 진짜 양아치스럽다. 그래 이제 우리가 뭐 그런 거 얘기하면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저희는 사측이라서 사업하세요. 이런 거 나오는 거지. 하여튼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개인 정보라도. 그렇죠. 뭐 가명 정보로 전환된 건 네 거 아니라서 어쩔 수 없어라고 하더라도 그런 개인 정보는 옵션이 있으면 좋잖아요. 아니면 내가 그걸 거부할 권리를 갖던지 그런 것처럼. 근데 뭐 아까 전에 말했듯이 사건이 나기 시작하면 또 그거를 막기 위해서 또 몇 가지 또 개정이 법안들이 되겠죠. 또 개정이 되지 않을까. 그땐 너무 늦다. 믿어봐요. 믿어보라고. 글쎄요. 전 모르겠네요. 이럴 때 확실히 달라. 이렇게 벽이 있는 것 같아. 왜요?
일반인과 IT인. 아니 일반인? 걱정이 많은 IT. 걱정 없는 IT, 걱정 많은 IT 아무것도 전 약간 모르는. 난 걱정이 없어. 전 약간 항상 걱정해요. 뭐냐면 내가 빨간 알약을 먹어야 될까, 파란 알약을 먹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살아요. 약을 먹지 마. 어떻게 해? 안 먹으면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거 네. 기업이 알려줄 거예요. 아, 윤택해진다니까. 빅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30대 남성은 파란 알약을 훨씬 더 많이 먹더라. 그렇지. 내가 고민 안 해도 돼. 정해준다니까. 아니 이렇게 윤택할 수가. 그럼 그냥 인큐베이터에서 그냥 평생 누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페이스북 이제 딱 보면은 나와 있을 거야. 파란색으로 도배돼 있을 거야. 뭔가 근데 약간 그렇다. 그 매트릭스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저는. 그러니까 기계가 통제하는 세상, 정보가 통제하는 세상. 근데 그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영화를 예를 들면 네. 모르는 사람은 평생 행복하게 살다 죽어요. 그것도 근데 아는 그렇죠. 사람은 이제 네오처럼 고생을 하는데 나는 지금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 여기서 자꾸 알려주니까 약간 별로 관심 없다가도 꼭 찾아보게 된다니까. 찾아보세요. 약간 저는 자괴감 아닌 자괴감이 드는 게 네. 나름 전공이 그래도 뭐 사회과학 쪽이고 인문학도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내가 네. 어떤 그런 왜 철학에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네. 다른 주제긴 하지만 자기 어떤 존재, 가치 막 이런 나는 누군가 막 이런 것들을 되게 생각을 깊이 하는 학문을 내가 배우고 나서도 오히려 이 차가운 IT인들보다도 이런 게 없다니. 내가 더 차갑다니. 이런 거.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디지털보다 아날로그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뭔가 그런 걸 걱정하고 있다는 게 난 너무 내 스스로 자괴감이 드네요. 네, 이성보다 감성을 더 좋아하고. 제가 더 이성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편한 게 좋아요. 그쵸.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해가지고 좀 무서워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야금야금 나도 모르게 조금씩 신압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진짜 내 쓸개까지 내어주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내가 편해지니까 다 주겠다. 약간 그런 거죠. 나중엔 진짜 IT 철학과 이런 것들도 생길 것 같아.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없나? 이미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약간 중등, 초중등 교육에서의 정보 교육에 그런 게 있어. 정보 윤리와 맞아. 그런 정보 게 윤리가 있지. 있었지. 그 정보 윤리와 정보 여튼 그런 관련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좀 생각해볼 거리들을 많이 던지긴 하죠. 아무도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개인 정보가 사실 이미 내게 아니라고 나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갖다 쓰든 뭘 하든 나는 나한테 피해가 없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대개는. 약간 포기의 영역이다. 그리고 만약에 1원이라도 내 지갑에서 돈을 이놈들이 빼갔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피해라고 인식을 하겠죠. 금전적 피해. 그쵸. 저는 금전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저는 그 피해는 이미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아니 제나토리님이 사고 싶은 거를 그렇게 많이 사는 거는 그건 이 친구가 자제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너무 좋아. 난 근데 그게 되게 심각한 피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수동적인 인간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온다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로켓이에요. 이게 미쳤어 그냥. 아니 아무튼 제나토리님은 행복하다니까 됐습니다. 이게 사람의 습관을 이렇게 바꾼다는 게 진짜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진짜로 되게 웃긴 게 제가 재작년까지는 온라인 쇼핑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맞아. 근데 진짜로 이 사용자 경험이라는 게 진짜 무시할 수 없는 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1, 2년밖에 안 됐어요. 네. 신용카드도 그것 때문에 만들었다니까? 그럼 이 3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될까? 윤택해지겠네. 이런 결과가 나오는군요. 거리에 내한게 되겠죠 이제. 어. 택배 박스 안에 들어가 있겠지. 진짜 나는 그게 진짜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 소비 패턴의 변화와 인식 변화 이게 되게 내 삶에서 별거 아니고 윤택해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 이게 진짜 이제 서서히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물론 제나토니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나 지금 이해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내가 아까 전에 음모론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내가 윤택하게 살다가 그분들이 우리의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그분들이 뭔가 나에게 안 좋은 것들만 추천해주고 뭐 다른 데보다 더 비싼 것들만 추천해주고 그쵸. 이러면 망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자꾸
거기에 길들여지고 하면은 사실 이제까지는 마케팅이라는 게 거의 융단 폭격이었다고 치면은 이제는 그냥 1급 스나이퍼가 와서 내 머리를 쪼는 거예요. 그 표현 좋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폭격을 어떻게 해서 운 좋게 피해가고 이게 아니고 그냥 난 항상 쪼여지고 있는 거야. 저격을 당하고 있다. 네. 내 가슴에 한 번 빡 꽂히면서 네. 구매. 그렇죠. 보고 있다가 땅 꽂는 거야. 그럼 구매. 근데 사실 카드사에서 듣고 혹시나 계시다면 저를 좀 분석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튼 인터넷 구매율이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정말 높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집에 자꾸 뜯지 않는 택배 박스들이 많아져요. 맞아요. 그거는 저기 병원 가야 되나요? 네. 어떻게 택배가 왔는데 뜯질 않아? 아니 당장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산다는 의미죠. 아, 그 말은. 저러진 않아요, 저는. 아니 지금 저런다고? 그걸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난 저런 이게 정도는 뭐야? 아니야. 아니, 다 같이 손잡고 병원 가자고. 네. 다 다른 것 같아, 소비 패턴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참네. 주의를 해야 돼요. 내가 근데 나조차고 그래? 야곱님도 사고 싶은 게 굉장히 많고. 근데 저는 진짜 저는 그러니까 광고 자체가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 기업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저는 광고 차단기를 써요. 애드블락. 네, 그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알아요. 돈 드는 거예요? 아닌데요. 그거는 기업 입장에서도 손해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말하면 기업과 내가 맺은 그 협약. 그치 약관 위반이. 그래서 포기로 했잖아요, 이런 거요. 눈살이 찌푸려지네요. 미안합니다라고 제가 뭐 얘기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근데 그 애드블로커를 쓰는 건 내가 그 서비스를 맡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여타의 다른 서비스도 계속 날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나토니님이 의자가 부서졌어. 그래서 의자를 사려고 하루 검색을 했는데 다음 날도 나오고 다다음 날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야. 네, 아까 그 흰옷처럼. 네. 그러니까 그걸 당하지 않으려면 난 그거를 내 쿠키를 방어를 해야 되고 내 트래킹을 당하는 걸 방어를 하고 싶으니까 계속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한테 추천 광고나 저격을 하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사과 회사에서 가만 냅두나 보구만. 할 거면 정확하게 해줘야 돼. 이것은 뭐 여태까지 있던 주파수에서 틀리다. 더 높은 주파수를 제공하며 이런 약간 아예 야곰이 좋아하는 그런 더 정확한 정보들, 남들이 읽지 않는 정보들. 이 정도면 가명 정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거의 제공을 안 해요. 뭐 관심사를 뭐 써달라 아니면 뭘 해달라. 저는 다 스킵하고 다 거절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타겟팅할 만한 정보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하는 이 팟캐스트가 굉장히 유명해져서 뭔가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을 때는 기업에서 꼭 야곱님을 좀 파헤쳐줬으면 좋겠다. 아이고 그 정도는 금방 들통 날 텐데. 저는 그래서 사실 뭐 검색을 하고 뭘 하고 아니면 물건을 찾을 때도 전부 로그아웃한 상태로 찾아요. 그리고 살 때만 로그인해요. 아이고 이거는 너무 심한 것 같아. 병이라고 표현하면 미안합니다. 아이고. 왜냐면은 난 되게 편향된 정보를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뭔가에 관심이 있어서 검색을 했거나 뭔가를 사려고 했다라는 그 시도가 있으면 거기에서는 계속 유사한 거나 아니면 유사한 취향으로 계속 권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게 싫어요. 저는 근데 그게 쇼핑 같은 영역은 사실은 내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렇게 큰 문제의식은 없는데 이게 만약 말씀하신 똑같은 문제가 뉴스나 이제 언론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공공의 걸 가지고서 나한테 편향된 정보만을 준다는 거? 그런 거는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치. 근데 사실 난 그게 다른 영역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약간 달라요. 쇼핑은 즐거운 거고 뉴스는 심각한 거고. 그렇지. 사실 나도 음모를 되게 좋아하는데 왜 그렇게 좋아해? 또 간사하게 웃었어. 쇼핑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전부 돈 있는 사람들의 유리한 쪽으로 뭔가를 계속 제공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쇼핑도 내가 자꾸 사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쵸. 이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기득권자들이 그 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길들여지는 거고 언론도 마찬가지로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계속 언론을 내보내기 위해서 쓰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게 이게 다른 영역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쪽 유리한 방향으로 모두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언론이고 쇼핑인 거지 그냥 그게 다른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남들이 보면 뭐 이게 병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 모든 걸 로그아웃한 상태로 하고 딱 목적이 있을 때만 로그인했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야곱님 같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모셔보고 싶다 진짜. 혹시 제보해 주세요. 이거 만약 듣는 중에 이런 그리고 분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도 한 명 더. 뭐 쇼핑광? 아, 쇼핑광의 사대주의자라는 결합 정보로 되게 특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요즘 들어서 이런 사람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극히 되게 평범해요. 되게 표본인데 개를 키우면서 아니 뭐 갑자기 남의 가명 정보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표본 정보처럼 주변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이게 정말 좋다. 되게 좋다. 그리고 정말 편하고 내 인생을 바꿔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였어? 진짜로 뭐 되게 많아요 주변에. 그쵸. 되게 그래서, 놀랍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불과 몇 년 안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맞아. 우리가 몇 년 전에만 해도 이렇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제나토리님 갑자기 돈이 많아져서 쇼핑을 계속 많이 하게 된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길들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저도 한번 네. 사기 전에는 로그인을 하지 않고 살 때만 로그인을 해서 한번 사용해 보면 좀 광고가 바뀌지 않을까? 네, 그 구글에서도 보면요. 뭐 이거 구글을 뭐 그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구글에서도 보면은 계정 설정에서 타고 들어가다 보면 이제까지 나의 행동을 그 기록을 다 해놨어요. 그거를 일단 리셋을 할 수 있어요. 내 행동 추적 초기화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일단 다 지운 다음에 왜냐면은 그 GDPR에 보면은 내 개인 정보를 삭제할 권리를 내가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내가 이제까지 했던 그 정보들을 일단 걔네한테 다 지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쿠키랑 캐시도 전부 날리고 그 다음에 로그아웃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면 이전에는 내가 되게 편향된 정보를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요. 요새 맨날 특정 그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봐도 계속 비슷한 것들만 본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한번 나와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브라우저를 새로 다른 걸 바꿔서 써본다든지 로그아웃해서 써본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좀 변화를 주면은 내가 이제까지 익숙하게 봤던 거랑 굉장히 다른 화면이라든지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검색 결과도 굉장히 달라요. 트라이 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같은 단어를 제나토리님이랑 라키님이랑 검색을 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저는 항상 로그아웃한 상태로 쓰기 때문에 전 다음에 검색을 해도 비슷한 결과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 뭐랄까 이 사용자에 대한 아무런 뭐 힌트가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하는 입장에서는 그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가 되게 좋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걸 피하고 싶은 거죠. 저는. 네, 존중합니다. 네. 기업 마케터 분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길들여지기에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광고를 더 잘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집에 TV도 없고요. 저는 사실 뭐 그냥 처음 듣는 얘긴데. 미디어에 접촉을 별로 안 해요. 그럼 뉴스는 안 보시나요? 네. 신문 보신대요, 신문. 종이신문. 어디? 이것도 중요하거든. 안 보겠지. 네, 저는 일단 포털 사이트 일면을 잘 안 봐요. 저도 포털 사이트는 안 봐요. 진짜? 안 본 지 몇 년 됐어요. 완전 편한데? 그걸 안 봐요. 왜냐면 계속 나한테 편향된 정보를 줘요. 웃긴 게 한번 로그아웃을 하면 다시 로그인을 할 때 비번 까먹어가지고 로그인 상태를 유지를 해놓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나한테 편향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계속 흰옷만 추천하고 이놈들이.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여러 채널을 활용을 해요. 뭐 커뮤니티라든지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채널도 분명히 나랑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올리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다양한 얘기들이 올라오거든요. 내가 일면 기사를 보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채널들 좀 관심사가 다른 사람들의 채널들 여러 개에서 그냥 정보를 취합하는 편이에요. IP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로그인 로그아웃으로 그 정보들이 그게 다 바뀌나요? IP로는 그거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특정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다라고 특정할 수 없는 이유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IP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갱신이 돼요. 사람들마다. 유동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 뭐 로그 아웃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벗어날 수 있겠네요. 로그아웃하고 인터넷 기록 삭제 이런 걸 하면 더 확실해요. 아, 오케이. 내 브라우저에서 사용 기록 삭제하기 이런 거. 그걸 해본 다음에 다시 해보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쇼핑을 좀 즐겨볼게요. 새로운 것들. 끊을 순 없지. 새로운 것들이 나오겠지. 네. 어쨌든 간에 내 개인정보는 스스로 좀 지키도록 노력을 할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 주체가 기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좀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필요할 때만 로그인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검색을 할 때는 뭐 로그아웃하고 시크릿 모드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나토리님처럼 이제 길들여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좀 다른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런 시도로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떠들었는데 두 분은 좀 어떠셨나요? 저는 왜 웃는 거야? 쳐다보니까 대답했어.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정확하게 자세히 듣는 건 처음이었는데 여러 가지 막 찾아봤어요. 하는 도중에 근데 장점은 딱히 그렇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명확하게 이게 장점이다 라기보다는 그냥 되게 러프하게만 얘기해놨더라고요. 뭐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두루뭉실하게 네, 일자리 창출? 갑자기 네. 일자리 창출은 뭐 다른 방법도 많은데. 그래서 약간 더 찾아볼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이게 뭔지. 왜냐면 제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많이 못 찾아서. 네. 근데 뭐 일단은 좋은 기능은 저는 느끼고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악용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악용하는 사례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좀 분명히 그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법안 개정하시는 분들이 악용될 사례들을 분명히 적어놓거나 아니면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네. 그거를 미리 방지하는 법안으로 조금 더 개정을 해서 하면은 좀 더 환영받지 않을까. 그리고 GDPR을 모델로 했으면 네. 뭐 그들이 왜 의료 정보는 제공을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다 따져보면서 더 개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 개정 이유가 좀 중요한데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면 좋겠네요. 윤택하긴 해요. 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쇼핑 응원합니다. 라키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일단은 잘 몰랐던 분야 언제나 그렇죠. 뭐. 매매 잘 몰랐던 분야를 알아가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아닌데요. 저랑은 의견이 다른데요 하는 부분들도 잠깐 있었지만 그래도 뭐 개념적으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찾아봐야겠어요. 네. 일단 로그아웃부터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뭐 한번 시도해보는 거는 좋죠. 네. 저는 듣는 분들이 되게 이상하다. 아니야. 좀... 비슷한 사람이 있을 거야 분명. 그러니까 근데 비슷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보통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라기보다 의외로 저나 제나토리님이 일반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이 아닐 방송을 거예요. 듣는 사람들 중에. 왜냐면 제 주변에도 수많은 IT인들이 있는데 야곱님은 약간 특별하기도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는 해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좀 사람들이 쟤 약간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내가 좀 가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를 여러분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 여러 그 내용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대한민국 그 무슨 위키였지? 행정 위키. 행정 위키 이런 데서도 그런 정책 위키. 정책 위키. 어디서 약을 팔어? 저런. 이게 기록의 힘입니다. 정책 위키에 들어가서 한번 그런 내용도 확인을 해보시고 정책 위키에는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고자 했던 순기능, 내용,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목적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놨으니까 저 같은 이제 아무개 이야기 말고 그런 또 뭐 정책 입법자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뭐 다른 쪽으로는 이제 정보통신진흥원에 있던 GDPR에 대한 설명도 한번 읽어보시고 하면은 많은 부분 좀 해소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상한 애가 이상한 얘기들을 해놓고 가서 내 정신 상태가 좀 어지럽혀졌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쇼핑을 쇼핑을 하셔도 좋고 네, 그런 내용들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셔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진짜 많이 떠들기는 했어요. 편집을 얼마나 해서 어떻게 나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런 얘기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그럼 데이터들은 어떻게 가공을 해서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팔리나? 네. 그걸 알면 다들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것도 우리가 알 회원이 정도면 있어야 하지. 그리고 우리가 알 정도면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뭐 빅데이터라는 빅데이터. 뭐 데이터 분석가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빅데이터 많잖아요. 너무 궁금했어요. 큰 데이터예요. 바보로 알아? 큰 정보.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서 큰 정보라 그래야지.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들 해보고 네. 다음 시간엔 뭘 할지 아직 안 정했으니까 좀 생각을 해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